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진입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공백 문제와 예산 낭비 논란 등으로 신구 권력이 충돌하면서 전국은 차갑게 얼어붙었는데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이 아직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인수 작업이 진통을 겪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위기인 지금, 과연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심하고 협의하길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연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50만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5명 중 1명꼴로 감염된 셈인데요. 강원도 역시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역대 가장 많은 14,320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방역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최근 우려되는 감기약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오늘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예비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두 번째 출마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서 최근에는 이광재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이 의원의 등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여야의 당내 공천 경쟁 속에 6일 지방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의 기본 계획을 오늘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은 전체 노선 중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구간이죠. 용산과 상봉을 연결하는 19.95km 구간인데요. 상봉에서 마석, 인천대 입구에서 용산을 잇는 구간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돼 하반기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춘천권 연장 여부도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GTX B노선의 춘천권 연장이 이뤄질 경우 춘천에서 용산까지의 소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연이었습니다. 굴삭기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핵심 장비도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등 처참하게 파손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원석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얼마 전에 철원의 한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한 대가 테러를 당했다고요? 어찌 된 일인가요? 네, 철원에서 굴삭기 테러가 발생한 건 지난 11일 늦은 밤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튿날 아침 굴삭기 기사가 이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본인의 중장비가 처참하게 파손돼 있는 걸 보고는 저희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보니 피해 수준이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일단 굴삭기에 시뻘건 라카칠이 돼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욕설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굴삭기 내부의 핵심 부품들도 사정없이 파손시켜놨고요. 연료통에도 이물질을 넣어서 아예 굴삭기를 작동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테러인데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거든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네, 피해자는 굴삭기 테러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의심스럽다고 말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춘천에 사는 피해자가 철원에서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이 건설기계 사업자 협의회라는 단체의 임원이 그 현장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네. 타 지역에서 왔으면서 왜 협회에 신고도 없이 공사를 하느냐며 따지더니 이제 이 기사가 협회 소속이 아니라고 말하자 건설사 대표와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건설사 대표는 협회 관계자와 이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고 하고요. 또 협회에 신고하는 건 협회에서 만든 관행일 뿐 이 어떤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협회 관계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건 통상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장비가 망가지면 당분간 일도 끊기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도 그렇지만 이 중장비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파손된 굴삭기는요. 올 초에 2억 원 정도를 주고 산 새 장비인데요. 이 대출로 자금을 마련한 건데 이번 테러로 연료계통 손상이 워낙 커서 수리비가 가견적으로만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리 기간도 한 달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가 하룻밤 사이 한 가정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게 중장비 파손 행위에 대해서 고의성이 인정이 되면은 어떤 처벌에 근거해서 처벌받게 됩니까? 네,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했을 때는 네. 재물 손괴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위험한 도구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네.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건데요. 과거 판례로 볼 때 고의성이 뚜렷하고 계획적 범행일 경우엔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 텃세에 의한 고의성 있는 파손에 좀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전국적으로 봐도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네, 텃세로 의심되는 파손 행위는 네.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굵직한 사건은 7년 전쯤에 이 경남 거제에서 있었는데요. 예. 누군가 타 지역에서 온 이 굴삭기 연료 탱크에 설탕을 몇 킬로그램씩 부어놓고 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리고 수리비만 한 1,000만 원 이상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타 지역 굴삭기에 불을 지르거나 핵심 장비들만 골라서 파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에 과거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중장비 기사들이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어떻게 윤곽이 좀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현재 경찰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사건 현장이 워낙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수사가 쉽지 않은데 최근 주변 CCTV에서 단서 하나를 찾았다고 합니다. 해당 CCTV에서 용의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한 건데요. 예. 하지만 아직 직접 증거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서요. 유력한 용의자가 누구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러당한 굴삭기 기사는 뭐 물질적인 것도 물질적인 거지만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좀 클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사건 진상 밝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석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줌 인사이드 시간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관광 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도 여러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 경기가 말이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르떼 뮤지엄 강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김한근 강릉시장 모시고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릉시장 김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동해안 일대 큰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강릉시에서도 옥계면 일대 산불 피해가 상당히 컸었는데 듣기로는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온정의 손길이 도착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네네. 이재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 대책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많은 성금이 답지하고 있고 우리 지원 방송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빠르게 피해 복구를 하고 있고요. 특별 재난 구역으로 이제 선포가 돼서 내일부터 당장 임시 거주 시설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2차 피해까지 포함해서 빠르게 복구를 하고 주민분들에게도 신속한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다시는 이런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불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이재민 그렇습니다. 분들에게도 현실적인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요즘에 아주 전국적으로도 핫합니다. 아르테미지엄 강릉. 네네. 하루 이제 개관한 지가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하루에 관광객이 6,500여 명 정도 온다고 해요. 네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인기 요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시장님? 지금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개관한 이후에 지금 한 네. 3개월 채 안 됐는데 한 30만 명 가까운 입장객이 해서 국내 단일 티켓 판매소로는 지금 1위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한 3가지 요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 KTX를 비롯해서 예. 수도권 분들이 많이 오시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기술이다. 신개념 기술이고 4차 산업의 총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원도에 특히 강릉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잘 구현했다. 이것이 이제 감동을 주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딱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아, 교통 네. 편하죠, 신기술이죠, 네, 거기다가 자연 환경까지 어우러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을 보내주고 계신데 네네. 강릉하고 어울리는 여러 관광 아이템들, 콘텐츠들을 고려를 하셨을 텐데 유독 아르테미지엄 강릉을 개관하게 된 이유가 또 궁금해져요. 사실 이제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바뀌고 있고요. 자연 관광에서 체험 관광, 스토리 관광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아르테 뮤지엄이 그런 관광 패턴에 예. 가장 부합하고 개별 관광이라든가 가족 단위 관광에 아주 부합하는 학습 관광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주 적합화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많은 이제 그런 변화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르테 뮤지엄을 비롯해서 우리 오죽헌에도 그런 어떤 새로운 신개념의 기술을 도입하는 예. 그런 미디어 아트 시설들을 하고 화폐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르테미지엄 만든 기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뉴욕 네. 타임스퀘어 광장에 대형 이 폭포수도 연출을 했고 네, 서울의 네. 삼성노코엑스에 대형 전광판에 웨이브를 연출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파도라고 하죠. 네.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선생님? 사실 굉장히 우연하게 한 기회였습니다. 네. 저희들 강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네. 제가 이제 서울 출장을 가던 길에 우연히 코엑스 밑을 지나가는데 파도가 팍 쳐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걸 만든 기업이 누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익 광고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소문을 하던 차에 우리 강릉역에다가 저게 참 구현이 되면 좋겠다. 강릉역 앞에 광장도 크고 또 안에 시설물도 큰데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인데요. 네. 제주 아르테 뮤지엄을 스피커 공장을 개조를 해서 지붕은 저희들보다도 한 반 정도 낮지만은 어쨌든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의 여미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제주 관광의 1등 요소를 제끼고 빛의 벙커 제주 아르테가 1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네. 원주 비행장에서 마스크 2장을 쓰고 그 당시가 아주 코로나 창궐 할 때인데 갔습니다. 가서 보고 이거 성공할 수 있겠다. 우리 강원도도 이거를 유치하면 좋겠다 해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바로 우리 직원들을 팀을 꾸려서 갔습니다. 토목직 직원들을 네. 건축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걸 지을 직원 손들어라 이랬더니까 이제 손드는 직원들이 있어서 네. 돌아오자마자 바로 미디어 아트 전용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들어갔는데 이제 자금이라든가 유치 의사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강릉의 기업, 강릉의 문화재단 자본을 들여야지만 또 수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바로 협상을 하고 한 3개월 정도간의 협상 과정을 통하고 또 강릉 출신 많은 건축 디자인 전문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협업을 해주셔서 많은 미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갈 걸 계획을 하고 있던 거를 예. 우리 강릉으로 뺏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네네. 과정을 이제 시장님께서 쭉 설명을 네네네.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네네. 과정이 그렇게 길고 어려웠던 만큼
난관에 많이 봉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새로운 흐름이고 또 흐름이 또 얼마나 기간에 갈지 모르고 예. 또 많은 변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기술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개관을 하고 빠른 효과를 봐야 돼서 네. 지금 이제 5년간 저희들이 디스트릭트 그 건물에 기부 체납을 받아서 강릉시 건물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이 지역이 경포와 경포 호수가 국가 문화재 지역입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을 받지 않으면은 건축물 못 하나도 박을 수 없는 지역이어서 문화재 위원들 아시다시피 요즘 뭐 한 100건 가면 한 건 허가될까 말까 한데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첫 번째 한번 빠꾸 맞았습니다. 이걸 표현 써야 되나요? 이게 저희들이 부결돼서 저희들이 그 다음 한 달 뒤에 심의를 또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문화재 심의위원들 10여 분 집 앞에를 일주일을 숙식을 하면서 설득을 해서 각각 설득을 해서 그 다음 회의 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의 건축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지은 거죠. 소위 뭐 속도전이라 그러나요? 네. 그래서 다행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에 개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큰 보탬이 될 것 같거든요, 시장님.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들인 비용이 한 100억 조금 됩니다. 네. 그런데 부가가치 효과는 이제 200만 명 정도가 오니까 예. 뭐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추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효과는 수천억 정도 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네. 하고 이런 어떤 시설들이 좀 다양하게 많아지면 지역 경제는 확실히 좋아지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인프라 시설들을 좀 더 많이 확충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유네스코 창의 도시, 우리 원주가 문학 창의 도시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광주가 미디어 아트 분야로 유네스코 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는 음식 문화 도시로 국내 후보 도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먼저 앞서간 미디어 아트 그런 선진 도시들의 많은 요소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소규모화되고 개별 여행이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해중공원 얘기도 또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릉시 직원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틀림없고요. 네. 트렌드를 가장 잘 읽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중공원도 사실은 국내 유일의 지금 수중 군사박물관 네. 또 국내 최대의 스텔라 2,400톤급 폐어선이죠. 예. 러시아 어선입니다. 이걸 이제 30m 지점에 가장 하단부가 30m인데 여기에 이제 침하를 시켜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전국 유일의 인공 구조물 수중공원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양양은 서핑으로 우리 강릉은 스킨스쿠버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국내 해양 레포츠 1번지가 예. 양양 또 우리 강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통영이라든가 제주, 부산 이런 해양 레포츠가 있겠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양 레포츠의 1번지는 우리 강원도 동해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해중공원 관련돼서는 저희 주연 뉴스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이 있고요. 예. 지금 산호가 이제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붉은 산호, 홍산호라고 얘기도 하고 또 화이트 산호가 코럴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조성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제주 문섬을 능가하는 또 해양 요즘 같은 아열대 기후 변화와 맞물려서 아마 동남아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다이빙 명소가 되지 않을까. 유발 효과가 엄청납니다. 네. 뭐 이렇게 30% 올랐다 그러는데 국내 다이버 인구가 50만 명이 됐습니다. 3만 불이 넘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서핑이라든가 스킨스쿠버라든가 요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고급 또는 체험형 해양 레포츠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흐름에 우리 강원도, 우리 동해안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동해안 바다는 비수기였는데 네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했을 때 겨울에도 30% 이상이나 또 이용객 수가 다이빙 이용객 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국내 해양 레저 관광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걸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활성화 방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활성화가 되려면 사고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수중이 네. 굉장히 이게 익스트림 스포츠라 그래서 극한 체험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그 정도는 위험한 게 아니고요. 네.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도 여전히 가끔씩 어떤 타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 활동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또 하나는 네. 초급자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에서 30m 정도에 있는 수심에 있는 침선호초, 또 네. 해양 폐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위로 올릴 필요가 있다. 다양하게 구조물을. 그다음에 지금 현재 탱크, 장갑차 이런 군용물들이 이제 오래된 거죠. 2차 대전 때 쓰던 거를 육군 종합 군수학교에서 저희들이 폐 고철로 사갖고 와서 예. 배용도 폐기가 된 것을 넣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스텔라호도 러시아에서 기능이 다 한 배를 넣은 건데 그 오염물 또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한 2년간의 오염 제거 작업.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적인 그린 다이빙, 그린 서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민들과의 조화, 또 이제 먹거리를 채취하지 않고 즐기는 그런 아주 고급 스포츠가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릉 관광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다 네네. 보니까 좀 네네. 아쉽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궁금한 사항들을 저희가 OX 퀴즈를 좀 준비했거든요. 한 네네. 네 가지 네네.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네네. 질문에 바로바로 편말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네네. 관련된 말씀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19 여파로 강릉 관광 최대 위기다. OX 들어주세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마이스 산업. 코로나로 한풀 꺾였다. OX 들어주세요.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년에 개최될 세계합창대회 경제 효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 예, 있다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솔직히 어렵다. 아니다. 아니라고 네네네.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다 보셨는데 네네. 부연 설명을 좀 굳이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개 네네. 중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 올림픽 유산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우선 경기장을 저희들이 세계 합창 대회를 1년 연기를 했는데 내년에 그 경기장이 전체적으로 합창 대회 무대가 될 것이고 2024년에는 청소년 동계 올림픽의 그렇죠. 주 무대로 또 다시 활용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교통올림픽, 세계 교통올림픽에 대만의 타이베이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제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되면은 그 공간 스피드 경기장을 비롯해서 아레나가 다 전시장이 됩니다. 예. 코엑스나 백스코 같은 킨텍스 같은 그런 전시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총회장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메타버스라든가 네. 새로운 과학 기술을 실험하고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최적의 장소로다. 네. 기둥이 없는 그런 경기장이기 때문에 또 영화 촬영 장소로도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안심을 하셔도 된다라고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추세라 그러면 5천만 관광도 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이 강릉 관광 최대 위기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위기는 역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기회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쭉 듣다 보니까 그건 역시 관광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그 해안 눈에서 오는 것 네네네. 같은데 정동진 통일공원 같은 경우도 안보 관광지였잖아요. 근데 네네, 트렌드에 그렇습니다. 맞게끔 이게 레저 복합 관광지로 탈바꿈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 내용은 좀 짤막하게 정리를 좀 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안보 관광이 과거에는 이제 안보 개념이 중요해서 했는데 네. 요즘 찾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 전북함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캠핑이 요새 아주 곽광을 받고 예. 있어서 거기에 연계된 또 우리가 남북권에 조성하고 있는 1조 5천억 레저 단지 이런 예. 것과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고 기존의 선크루즈라든가 하슬라 아트월드 같은 것과 연계를 한 과거의 캠핑이라면
그냥 이제 자연만 보는 건데 예. 문화 관광 말씀드린 대로 문화 관광 학습을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걸 기획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다. 또 오래된 시설들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어떤 스페인의 이제 빌바오 예. 구겐하임 네. 미술관이 연간 한 200만 이상을 끌어당기거든요. 과거의 철강 공장 이런 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미술관을 질공원의 세계적인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빌바오 효과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강릉 관광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조명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23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